한양대의 합격 키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는 수능 이후 상경 입문이 시간이 다르니까 시간 좀 확인하시고, 올해 최저가 생겼죠, 그죠? 세계합 7등급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서강대 기준으로 보면 뭐 최저를 맞추는 비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30%안 되기 때문에 이제 최저를 맞추는 것이 뭐다? 곧 논술 공부다. 즉 최저를 맞추려면 뭘 해야 돼? 수능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최저가 좀 높은 대학들은 수능 공부가 곧 논술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아마 실질 경쟁률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논술 90%에 학생부 10%입니다. 학생부는 대부분 뭐 학교생활 성실도니까 출결입니다. 출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험 시간은 90분, 한 문자 1200자 나옵니다. 상경은 한 문자 600자, 수리문항, 소문항, 두세문항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1200자, 1200자에 해당되는 긴 글을 완성도 있게 쓰는 글, 이런 것들을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글을 조금 일관성 있게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시문이 3개, 많을 때는 4개 정도 나오는데 3, 4개의 제시문을 가지고서 1200자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들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합격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양대는 다른 대학과 달리 합격생의 답이 공개를 하거든요. 합격생 답안을 어떻게 한다? 공개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합격생 답을 꼼꼼히 분석해 보셔야지. 야, 그래서 왜 이 글이 합격됐는지를 분석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보면은 답안을 보통 2개, 많을 때는 3개 정도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요. 답안의 어떤 논점이나 어떤 포인트가 학생들마다 달라요. 물론 뭐 비슷한 답안도 있긴 하지만 무슨 뜻이냐면,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학교가 이것만 정답이야라고 딱 정해놓고 요거 아니면 다 틀려 이런 식으로 채점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주제와 논점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되어 있다면 다 좋은 글로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제를 일부러 한번 가져왔어요. 요거 작년도 2025년 기출문제입니다. 앞에 게 오전 문제고 뒤에 게 오후 문제인데, 문제를 볼게요. 인공지능과 나의 지리학자를 다에서 제시한 세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다에서 나타난 세 관점으로 분석하래. 이를 바탕으로 기억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기억이 뭐예요? 요거죠.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글을 읽고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세요. 이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타당한 건 어떤 점에서 타당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어떤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지가 논리적으로 서술되어야 되잖아. 그럼 글을 쓴다라는 이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 분석을 해야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제시문 적당히 요약 정리해서 쓸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글 쓴다라는 행위는 아주 인간적인 행위예요. 어떤 존재가 글을 써? 인간 말고. 글을 쓰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 말고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 분석과 해석과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 좋은 글을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요게 이제 작년 오전 문제고, 오후 문제 볼게요. 오후 문제는 가의 문제 상황에서 나다의 견해를 비교하고 기억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서술하시오. 기억. 과연 우리가 기아 구호단체에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기부할지 말지 정하는 것이 그저 선택의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에게는 기아 구호단체에 우리가 지닌 재산 중 일부를 기부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 기부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면 우리가 지닌 재산에서 얼마나 많이 기부를 해야 하는가? 이건 어때요? 인간의 어떤 윤리적 문제에 대한 어떤 책임 혹은 의무를 어디까지 지어야 하느냐의 문제죠. 논술에서 나오는 단골 문제인데, 그래서 뭐 자주 나오는 제시문이죠.
나다 보면은 인간다움, 인간의 존엄이랑 뭔가 그걸 가지고 야, 우리가 누군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어디까지 얼마만큼 도와야 돼?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 그것에 대해서 너 생각해 봤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사고를 물어봐요. 물론 어, 매년 문제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게 조금 바뀌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대학은 1200자라는 글에 얼마나 학생이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가? 요거를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글을 봤는데 그냥 제시문만 적당히 정리되어 있어. 합격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대학이 묻는 핵심 주제, 핵심 주제와 핵심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주제와 쟁점을 이해한 기반에서 뭘 한다? 깊이 있는 사고가 드러나는 글쓰기. 그냥 잘 요약 정리한다고 합격하는 글이 나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학교 답을 보면 학교에서 발표한 답을 보면 이 깊이 있는 사고가 반드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발표한 합격생의 답안을 분석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키포인트, 합격 키포인트 설명드리겠습니다. 깊이 있는 사고가 드러나야 돼요. 그림이나 사례도 자주 나오니까 이게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낯선 개념이나 이론에 대해서 내가 이거 진짜 잘 이해했다라는 걸 드러나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 답을 분석하면서 어떤 식으로 써야 합격할 것인지 그 흐름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글이라든지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뭐 책 읽기를 좋아해. 그런 친구들이 어때요? 한양대 적극 공략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올해 이제 최저가 생기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깊이 있는 소양이 드러나는 글쓰기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린다. 자신의 깊이 똑똑함을 보여줄 거. 적당히 칸 채워서 합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최소 요 대학 5개는 풀어보셔야 아, 이 1200자를 어떤 식으로 내가 풀어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주제와 쟁점에 어때요?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한다? 이해하는 데 포커스 맞춰서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글쓰기를 해봅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